네, 명태균 씨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구속됐습니다만 관련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명태균 씨 다리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양쪽 무릎에 네. 소위 말하는 철심이라고 하죠. 그 음, 핀을, 갈고리 모양의 핀을 이렇게 엄청 큰 거를 양쪽에 박아놔가지고 예, 내년 한 4월 정도나 돼야지 이걸 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 그걸 빼야지 조금 뭐 이렇게 보행도 편하고, 음,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이제 뭐 통증도 너무 심해서 음. 저랑 조사받을 때도 거의 2시간마다 한 번씩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재활치료를 계속 매일 받고 있었거든요. 물리치료를. 예. 근데 그것도 못 받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럼 네. 진통제는 네. 반입이 됐나요? 진통제 오늘 이제 그 가족들 접견이나 음. 변호인 접견이 지금 오늘 겨우 가능한 상황인데 예. 그것도 변호사님은 이제 오늘 가시거든요. 근데 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절차가 안 돼가지고 어. 당장 반입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방법을 쓸 거예요. 남 음. 변호사님께서.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구속 적부심 신청할 계획이죠? 네, 신청하려고 준비 열심히 저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구속 이후에 좀 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차 네. 좀 일단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공천 개입 의혹 사건하고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도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변호사님은? 저희가 구속 영장 실질심사 할 때, 네, PPT를 이제 검사님들이 하셨거든요. 네, 저희도 했고. 근데 음, 맨 뒷부분의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님이 네, 그 중에 하나로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음, 여론조사 조작의 의혹 그리고 창원산단 음, 국가산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가 네.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아, 하셨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네네. 그래서 예, 아마 뭐 검찰청 내부에서도 예. 중앙지검 것을 땡겨와서 아마 할 것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심사 과정에서 지금 여론조사 조작 의혹하고 창원 산단 의혹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공천 개입은 언급을 안 했습니까, 검사가? 공천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음, 조사가 됐어요, 이미.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핵심이 지금 김영선 의원님 공천이나 또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 공천 관련하여 돈을 수수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공천 개입을 뜻하는 거잖아요. 연결된다 어차피. 네, 그 내용은 다 수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네. 명태균 씨가 선불폰을 사용해서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함성득 교수 등과 통화를 했다. 이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도 실질심사 때 갑자기 이렇게 PPT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불폰을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피의자 신문 때도 음. 다 조사를 받았어요. 네. 선불폰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 주변의 지인들께서 10월 21일 날 국감장에 강혜경 씨가 이제 처음 나오니까 네네네. 그 이전에도 막 그 기자님들이 집 앞에서 막 등치고 있고 매일매일 폭탄 발언 나오고 음. 페이스북에 뭐 쓰고 음.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힘들고 그 이게 본인이 한 말이 요만큼이면 이렇게 정말 과장해서 이렇게 음. 논란이 계속 되니까 네.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핸드폰을 뺏어버렸어요. 그 국감 당일날. 아, 더 이상 그래가지고 통하지 말라고? 네, 기자들 전화 좀 받지 마라. 예. 네, 그리고 좀 가족들이랑 조금 어디 갔다 오든지 숨 음. 좀 쉬어라. 그러다 사람 죽겠다. 네. 그래가지고 어. 그 지인 본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그것도 통화 많이 못하게 하려고 3만 원만 딱 충전을 해가지고
네, 갖다 주고 핸드폰을 예. 뺏었어요. 아, 네. 아, 아, 네, 아. 근데 딱 3일밖에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나. 음, 심지어 그 선불폰으로 기자들하고도 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음, 실질심사 때,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실질심사 때 갑자기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에서 음, 검사님께서 그 내용을 PPT로 또 띄워놓고, 음, 저희는 몰랐는데 그 선불폰으로 이준석 의원하고 함성득 교수와 통화를 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 네. 네, 이렇게 명확하게 잠깐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대목인데요. 어떤 네.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함성득 교수가 등장하는 포인트들은 네. 되게 많아요. 예를 음, 들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날 또 PPT로 띄워놨던 게 21년 5월 16일자 PNR 미래한국 연구소 이준석이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1등한 예. 그 여론조사를 띄워놓으셨었거든요. 검사가 네네. 왜, 그래서 왜 그걸 띄웠습니까? 그게 미래한국 연구소하고 PNR이 했던 거고, 예. 갑자기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여론조사였어요. 혹시 그럼 그게 조작된 여론조사 검사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럴 만한 케이스로 PPT로 띄운 건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아, 나머지는 그렇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수치나 이런 것들 뭐 나온 게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님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라. 그것도 다 음, 이준석 의원 거거든요. 예, 예, 예. 카카오톡. 그래서 수치 갖다 주면 이준석 의원이 이거 말고 자체 조사 갖고 와라. 음, 그래요. 음, 그럼 또 자체 조사를 3일 만에 또 해가지고 수치를 보고를 합니다. 음, 그럼 그것을 또 그러면 함성득 교수한테 보내가지고 윤상현한테 보내라고 해라. 음. 나는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전략공천 얘기하겠다. 이런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네, 갖고 와라 해서 갖다 주니까 네, 이 결과를 함성득 교수한테 전해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달하라고 이준석 당시 그러니까 이준석 그때 그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네, 카카오톡에 명확히 있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조사 때도 나왔고, 그리고 나는 사무총장한테 얘기하겠다고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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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준석 의원을 제가 미워해서 사람들이 다 이러는 줄 아는데, 예, 그러면 같이 조사를 입회를 했던 남 변호사님이나 예, 그 뭐 구속됐지만 그 전에도 명 박사님이나 아니면 뭐 검찰도 아니라고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정치인들 두루두루 질문을 했지만 네,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이준석 의원을 비율로 따지면 한 1대 10 이 정도로 질문과 제시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러면 네네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네. 네. 2022년 5월 9일 0시 20분쯤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그러니까 저기 카톡을 보냈고 했다는 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왜 보냈는가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해외 출장 마치고 와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걸 내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명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전달해 준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 해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대통령은 명 씨랑 전화 통화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 오빠는 원래 입당 전부터 실수를 했다는 등 오빠 카톡 가지고 거의 막 사실 티키타카를 했는데 예, 본인은 그 새벽에 특수관계인인 김영선 후보의 특수관계인인 총괄 선대본부 총괄로 계시던 분한테 그거를 왜 보고를 해줍니까? 그런 썰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당대표가, 이 예, 공당의, 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예, 네, 그때는 뭐 당선인 신분이니까 여당까지는 아니었지만, 예, 네, 공당의 당대표가 지금 논란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네, 네. 네, 뭐 약간 그림자처럼 두루두루 보수 정치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닌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네. 그래요. 네. 상황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 새벽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친한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이준석 의원이 모순이 생기죠. 음. 본인은 그냥 원어브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또 무서워서 함부로 김종인 위원장처럼 뭐라고도 못하고. 네, 그럼 친하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도 딱 붙어 다니고 김종인 위원장 뵈러 제주도도 함께 가고 네. 그리고 여기저기 그 집 나갔을 때도 함께 다니고 이걸 인정을 해야죠. 그 정도 사이였기 때문에 네. 신분이 있어서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톡을 통해서 네네네. 여론조사 결과를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 공관위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는 그 대화 있잖아요. 네. 그 카톡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게 4월 2일, 4월 4일, 4월 7일 이렇게 연달아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래요? 이기는 공천 갖고 와라. 예. 갖다 주면 자체 조사는 어떠냐? 그게 4월 갖다 그럼 주면 4일이 되고 4일, 네, 또 그럼 자체 조사해서 갖다 주면 4월 7일에 이거 뭐 전달해라. 네, 이런 식의 대화예요. 이걸 PPT로 다 띄워놓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그 여론조사가 전달이 됐습니까? 그 고리는 검찰 조사에서 제시되거나 예.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함 교수한테는 전달했다라고 진술도 하셨고 명태균 씨가 예. 네, 간혹가다 함 교수와 명태균 씨 사이에 메시지도 제시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지금 이 사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함 교수님도 좀 아마 조사를 받으실 것 같아요. 참고인이든 뭐든. 네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준석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강꾼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함 교수님 같은 경우 현대차 자문인가 뭔가 하실 때 네. 실제로 알선수재 뭐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셨던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네네. 이준석이나 김영선은 왜 함 교수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예. 아니면 일부러 증거를 안 남기려고 회피하면서 명사장을 통해서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찰이 수사 다 할 거예요. 제가 의문이 이 정도 드는데 뭐 안 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럼 변호사님은 함성득 교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이준석 의원 관련은 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그러니까 궁금증. 첫째,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변호사님은? 이렇게 본인은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이제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 대표는 공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예, 맞아요. 예. 당 대표는 공천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그냥 사심 가득하게 공천을 한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네네. 네, 그런데 본인 말대로라면 대통령께서 이 이준석 의원이 사심 가득한 친분 있는 사람 공천을 하려고 전략 공천 여론조사 명분까지 만들어 딱딱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중간에 경선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신 걸 일러 바친 거죠, 명사장님한테. 네, 그래서 끝까지 자신 뜻을 관철시키려고 명사장님으로 하여금 대통령께 전화해서 항의하거나 확인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굳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건 김영선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관계 때문입니까?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관계 때문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당연히 명태균 씨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남의 공천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 명태균 본인의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는 어느 정도로까지 긴밀하고 돈독했던 관계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냥 매일매일 카톡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특히 여사님과 대통령에 대한 스토킹을 할 때 그 통로로 쓴 것 같습니다. 감시할 때. 잠깐만요. 그럼 무슨 말씀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대선 전국 뭐 사실 그 본 후보가 되신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 후보가 되신 후에도 굉장히 심하게 갈등을 겪었지만 몇 번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입당 전후로도 계속 무슨 밀당을 하고 본인이 그립을 짚고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지금도 이해 못 하잖아요. 무슨 둘 사이에 무슨
앙숙인 관계인지 네네. 뭐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구 떠나서 화성으로 가긴 했지만 예.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적인 교류는 완전 단절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사님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지 이거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명시였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나 동태를 파악하는 창구로 명태균 씨를 활용을 했다. 네, 그 얘기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도 됐고, 실제로 본인 육성으로 뉴스토마토가 녹음 파일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어느 순간부터 명 씨의 그 정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사모님인 김미경 할매도, 나한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 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2022년 5월 9일 0시 20분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카톡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가 이루어진 게 그날 오전 10시쯤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통화를 통해서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상황 파악을 어떻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내 상황을? 대통령님 담화문 그대로라면 그 얘기는 그냥 어쨌든 명사장하고 김영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원래 그 예비 후보 때, 그러니까 그 본 후보 되기 전부터도 알고 있던 사이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친분이 있으니까 또 부탁하나 보다 싶어서 바쁘니까 덕담해줬다라고 담화문 그대로라면 뭐 그냥 이야기 뭐 됐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 어쨌든 인수위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렇게 공천을 신경 쓸 수도 없었고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하고 정진석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대통령 주장이시고요. 담화문에 실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함성득 교수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JTBC가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해서 자신이 조사를 했고 그래서 면접을 보는 자리도 들어갔다는 요지의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그 보도를? 네. 혹시 명태균 씨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저희 진술 다 했는데요.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아마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진술 내용이 나올까봐 어떻게 된 거냐면 2021년 6월경에 그 6월 중순경에 함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서울의 조선 호텔인지 조선 팰리스인지 어떤 호텔에 그 일식집 조찬을 하자고 이제 명사장님 보고 오라고 해요. 갔더니 이제 조은희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 지금 그때는 구청장이셨죠. 조은희 의원하고 함성득 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 부부를 같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오케이 만나자라고 얘기가 돼서 한 3일 정도 후인가 2, 3일 후에 6월 18일이라고 합니다. 6월 18일에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늘봄 웰봄이라는 갈비집 한우 샤브샤브집이 있거든요. 한우 샤브샤브집. 그 뭐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함성득 교수하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이제 명사장님하고 셋이 만나고 대통령께서는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다 했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를 처음 본 게 바로 그때였던 겁니까? 조은희 의원하고 같이 본 게 그게 첫 만남이었던 겁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알게 됐냐, 왜 연락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함 교수께서. 그 6월 11일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전당대회 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날인가 뭐 금방 조호영 그 캠프가 해단식을 했었나 봐요. 그 해단식에 참석을 했는데 함성득 교수랑 또 조호영 의원님이랑 또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참석을 했는데 조호영 의원께서
막 거품을 물더라는 거예요. 30분을 토를 하더래요. 왜요? 내가 명태균 때문에 이거 진 거라고. 명태균. 네, 근데 아.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좀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시긴 했지만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쪽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 얘기도 듣고 실제로 만나서 인사도 했던 사이인가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조은희 의원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연락처는 이준석한테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럼 수시로 네. 함성득 교수와 명태균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관계입니까? 네, 지금 뭐 최근까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네, 그 선불폰으로도 통화를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 예. 문제가 됐으니까요. 예. 수시로 그럼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수시로 함성득 교수하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네, 모든 논의를 사실상 함성득 교수랑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의원이 명사장한테 예를 들면 윤리위 본인의 윤리위 관련된 내용이나 예. 네, 그리고 또 5월 9일자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 관련한 뭐 경선을 한 해 만에 한 논의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그 김영선 의원 그 이기는 여론조사 그거 전달하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이준석 의원하고 명사장 카톡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함성득 교수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도대체 알겠습니다. 함성득 교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네네네. 여쭐 게 너무 많은데. 네, 뭐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제가 뭐 궁금해 알겠습니다. 하시는 것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이죠.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